2026년도 생활체육 지도자 1급 수영 시험장 도착 전 마지막 개념 정리 파트 3. 해당 자료는 각 질문 이후 약 20초간 답변할 시간을 두고 필수 키워드와 모범 답변이 공개됩니다. 학습 시 참고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질문과 답변은 단톡방 등에서 취합한 자료이니 이 점 유의하여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영법 순서. 가장 빠른 영법은 자유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롤 영법이며 두 번째는 접영, 세 번째는 배영이고 가장 느린 영법은 평영입니다. 가장 빠른 영법 자유형이 빠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장 빠른 영법은 자유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크롤 영법으로 역영시 유선형 자세를 유지하여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팔 돌리기와 발차기 시 양팔과 양발을 교대로 연속하여 사용하여 동작에 끊김이 없으므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느린 영법 평영이 가장 느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장 느린 영법은 평영으로 평영은 가슴까지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입수하면서 스트로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고 발차기 시 양발을 동시에 모았다가 동시에 펴야 되므로 연속적인 발차기를 하지 못하며 출발과 턴 후 돌핀킥을 1회만 찰 수 있으므로 속도가 느립니다. 영법별 스트로크 단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유형 엔트리 캐치풀 푸시 피니시 마이너스 리커버리 배 0 엔트리 프레스 캐치풀 피니시 마이너스 리커버리 평 0 푸시 캐치풀 피니시 리커버리 접 0 엔트리 푸시 캐치 풀 피니시 리커버리. 자유형 프리스타일과 크롤 영법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유형은 어떤 영법으로든 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개인 혼영 또는 혼계형에서 자유형은 배영, 평영, 접영이 아닌 모든 영법을 의미하지만 대부분 가장 빠른 영법인 크롤 영법을 사용합니다. 크롤 영법 자유형의 2비트킥과 6비트킥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피트킥은 양팔을 1회 스트로크하는 동안 양다리로 물을 차는 횟수에 따라 2비트, 4비트, 6비트로 구분하며 6비트킥은 양팔을 회전하는 동안 6번의 빠른 발차기를 통하여 강한 추진력을 발생시키지만 체력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주로 단거리 종목에서 사용하며 2비트킥은 발차기 횟수가 작아 속도가 느리지만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기 때문에 장거리 수영에 사용합니다. 자유형 발차기 마이너스 발차기 폭이 너무 클 때, 엔드 너무 작은 때 문제점. 자유형 발차기는 다운킥과 업킥으로 두 다리를 상, 하 교대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것이 기본 동작입니다. 발차기의 폭이 너무 크면 민첩한 발차기가 불가능하여 손동작과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고 발차기 폭이 너무 작으면 추진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발차기 폭을 작게 하여 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급으로 갈수록 발차기 폭을 넓히면서 킥의 횟수도 늘리면 빠른 수영이 가능해집니다. 초보자 자유형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유형 지도 방법은 먼저 발차기 지상 연습을 실시하고 수영장 벽에 앉아서 발차기를 연습한 다음 익숙해지면 물속에서 무호흡으로 발차기를 연습하고 킥판을 사용하여 다리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둘째, 팔 돌리기 지상 연습 및 허리 굽혀 팔 돌리기 연습을 실시합니다. 셋째, 물속에서 음파호흡법과 측방호흡법을 연습합니다. 이후 물속에서 발차기, 팔 돌리기, 호흡하기를 연결하여 실시합니다. 자유형 음파호흡법 연습 방법. 자유형 음파호흡법은 음할 때 조금씩 숨을 내쉬고 파할 때 남은 숨을 순간적으로 내쉬고 다시 순간적으로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연습합니다. 자유형 측방호흡법 연습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측방호흡법 연습은 먼저 허리를 구부려 한 손으로 벽을 잡고 반대편 손은 피니시 위치에 놓습니다. 머리를 돌려서 입을 물 밖으로 내놓으며 파하며 호흡을 내뱉고 다시 머리를 돌려서 물속에 얼굴을 담그고 코로 음하며 공기를 가볍게 배출합니다. 이후 익숙해지면 팔 동작과 같이 병행하며 한 팔을 돌릴 때는 얼굴을 담그고 동작을 하고 반대편 팔을 돌릴 때는 팔과 함께 얼굴을 천천히 돌리며 피니시 때 파하고 호흡을 실시합니다. 자유형 크롤 영법 교차호흡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유형에서 교차호흡법은 좌측과 우측 방향을 교대로 사용하여 호흡하는 방법으로 호흡 시 몸통의 균형이 틀어지는지 확인하고 자세 교정을 할 수 있고 연습 과정에서 호흡수를 줄여 호흡 조절 능력과 심폐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스트로크 시 사용하는 양쪽 어깨, 팔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형 숙련자 교육 시 머리 위치 자유형 호흡 시 머리 위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속에서 머리의 위치는 유연성, 부력 등 몸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머리를 적정 위치로 하면 손으로 물을 잡을 때 어깨의 위치가 높아져서 팔을 돌릴 때 저항이 적고 호흡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머리는 수면 높이 드는 것보다 이마의 중간 부분이 물을 가르는 위치가 좋습니다. 얼굴이 수면으로 나올 때 아래쪽 눈은 물속 또는 수면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입 언저리에 생기는 물, 골짜기를 이용해 빠르게 호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형 호흡 타이밍에 대해 설명하시오. 호흡 타이밍은 호흡 시와 무호흡 시 팔의 리듬이 생기고 호흡으로 인한 저항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무호흡 수영하면서 최대한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하고 재빨리 원위치로 돌아와야 하며 머리를 돌리는 타이밍은 자신의 손을 보며 맞추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유형 팔 동작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유형의 팔 동작은 엔트리 캐치풀,
푸시 피니시 리커버리 순서로 실시합니다. 배영의 정의 역사율의 배영이 다른 영법과 다른 점, 장점. 배영은 몸을 반드시 누운 자세로 양팔을 머리 위로 번갈아 회전시키고 양다리를 연속하여 상하로 차는 영법입니다. 얼굴이 물 밖에 있어 호흡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시선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배영 규정 2가지 이상. 배영은 물속에 입수하여 스타트합니다. 역영을 하는 동안 선수의 신체 일부분은 항상 수면 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선수의 머리가 경기 도착 지점 직전 5m 지점을 통과한 후부터는 물속 자명이 허용됩니다. 배영 스타트 방법 2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영의 스타트 방법은 렛지 스타트대와 풀벽 스타트가 있습니다. 렛지 스타트는 양손으로 배영 스타트 바를 잡고 양발로 배영 렛지를 밟고 준비 자세를 취한 뒤 출발 신호에 따라 입수합니다. 풀벽 스타트는 렛지 사용 없이 풀벽을 차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배영 턴과 피니시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영 턴을 한 직후 선수는 벽을 차고 나가야 하며 규정에 따라 턴을 할 때를 제외하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등으로 누운 상태로 수영해야 됩니다. 배영 자명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영의 자명 기준은 턴을 할 때와 출발 및 턴 후 15까지는 자명이 허용되며 15m 지점에 도달하기 전 선수의 머리가 반드시 수면 위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배영 배면뜨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영 배면뜨기는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리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차기를 조금씩 차줍니다. 배영 팔 동작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영의 팔동작은 엔트리, 프레스, 캐치, 풀, 피니시, 리커버리 순서로 실시합니다. 배영 발차기 주의사항. 배영 발차기에는 다운킥과 업킥이 있으며 주의할 점은 첫째, 다운킥 시 과도하게 무릎을 굽히면 다리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물의 저항이 커지고 추진력이 줄어듭니다. 둘째, 업킥 시 무릎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모양이 되어 추진력이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업킥 시 발등을 곧게 펴고 발끝으로 물을 멀리 차는 것이 좋으며 양발의 엄지 발가락이 스치듯이 차는 것이 좋습니다. 배영 발차기 지도 방법.
배영 발차기 지도 방법은 첫째, 수영장에 걸터 앉은 자세로 물속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발차기를 연습합니다. 둘째, 수영장 풀사이드에 누워 양손으로 수영장 벽을 잡고 허벅지까지 물속에 담그고 발차기를 연습합니다. 세 번째, 수영장에 입수하여 킥판을 양팔로 감싸 안고 발차기를 연습합니다. 네 번째, 배면뜨기를 한 상태로 양손으로 물을 저으면서 발차기를 연습합니다. 평영정의 역사유래. 평영은 수명과 수평을 이루어 개구리가 헤엄치듯 1회 손동작에 1회 발차기를 반복하는 영법입니다. 몸을 웅크려 가슴까지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입수하면서 스트로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항이 크고 속도가 가장 느린 영법입니다. 평영은 가장 오래된 영법으로 전해지며 인류 최초의 수영 방식은 평영이었거나 평영과 유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영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당시 평영에 관한 다양한 규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평영 스타트 규정. 평영 스타트는 다이빙으로 합니다. 평영 출발 후와 각 턴 후 선수는 잠수한 상태로 손을 다리 아래까지 완전히 내리는 한 번의 팔동작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평영 발차기를 차기 전에는 한 번의 저병 발차기 돌핀킥가 허용됩니다. 15m의 자명 제한이 없으나 첫 번째 평영 발차기를 한 이후 평영 팔동작이 시작되면 머리가 반드시 수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평영 팔동작 스트로크 순서. 평영 스트로크는 푸시 캐치 풀 피니시 리커버리 순서로 실시합니다. 평영 호흡 타이밍을 스트로크와 연계하여 설명. 평영호흡 타이밍은 물을 손으로 모아주는 캐치 동작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하여 스컬링 풀 동작에서 호흡을 하고 손을 앞으로 뻗는 리커버리 동작에서 재빨리 얼굴을 물에 넣고 저항을 줄이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평영 발차기 윗킥, 웨지킥에 대해 설명하시오. 윗킥은 상급자나 선수들이 사용하는 킥으로 무릎과 발목을 11자로 만들고 발은 몸 바깥 방향을 향하게 벌리고 무릎을 발보다 몸 안쪽으로 모은 후 후방으로 채찍을 휘두르듯이 차는 발차기입니다. 웨지킥은 발을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개구리 뒷다리처럼 양쪽 무릎 사이가 양발보다 더 벌어지는 모양의 발차기입니다. 평영 발차기 지상 연습에 대해 설명하시오. 평영 발차기 지상 연습 방법은 양손을 편한 자세로 하고 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양다리를 발목까지 굳게 펴니다. 하나의 무릎을 구부려 발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들어올리고 발목을 꺾어서 당깁니다. 둘의 양다리를 바닥으로 뻗어 차서 바닥에 엄지발가락이 닿게 합니다. 셋의 양쪽 다리를 모아 준비 자세를 만듭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여 연습합니다. 저병의 정의 역사유래.
저병은 나비처럼 수면에 엎드린 자세로 두 팔을 동시에 돌리고 두 다리를 모아서 차는 영법입니다. 수면 위로 양팔을 펴고 리커버리하는 모습이 날개를 활짝 편 나비 같다고 하여 저병, 버터플라이라고 부르며 두 다리를 붙여서 물을 누르는 모습이 돌고래 같다고 하여 저병킥을 돌핀킥이라고 합니다. 저병이 가장 힘든 이유. 저병은 양손으로 동시에 물을 밀어내고 양발을 동시에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작이 크고 상체에 걸리는 부하와 에너지 소모가 큰 영법입니다. 저병에서 유연성이 중요한 이유. 저병 발차기, 즉 돌핀킥에서 웨이브는 상체의 중심 이동이 선행되면서 허리와 무릎, 발목이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몸의 중심을 전방으로 효과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칭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계형 설명. 혼계형은 4명의 선수가 배영, 평영, 저병, 자유형의 순서로 각 영법을 전체 거리의 4분의 1씩 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형에 대해 설명. 계형이란 4명의 선수가 가장 빠른 영법으로 전체 거리의 4분의 1씩 완주하는 경기로 올림픽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기준으로 남녀 각각 계형 400m, 800m 경기가 있습니다. WA 공식 기록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 1. 규정에 맞지 않는 수영복을 착용한 경우이 자동 계측 장치로 측정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 계측 장치 고장 시 반자동 계측 장치로 측정되지 않았을 경우 3. 리터당 3g 이상의 염분이 포함된 물에서 달성된 기록 4. 공식 경기 또는 공개 경기가 아닌 경우 즉 비공식 경기 또는 비공개 경기에서 달성한 기록 5. 수영장 레인의 길이를 인증받지 못한 수영장에서 달성한 기록 6. 도핑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은 경우